자, 지금 시간이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2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다시 윗골이 그렸어요. 왔다 갔다. 예. 잘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평선, 5이평선 맞고 내린 거죠. 예. 차트로 딱 보시면 이제 5이평에서 밀려서 4이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윗골이가 몸통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왔어요. 자, 주봉. 월봉이 누르다 보니까 주봉이 밀렸어요. 야, 예. 이렇게 차트 그린 거는 2021년 7월달 월봉 이후로는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눈으로 특히 하단선을 죽인 것. 상단선을 든 거는 12월 달에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하단선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죽인 거는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죽인 값 부근까지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331.97 정도까지는 잘하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그런 성질이 있더라고요. 하단선을 억지로 죽이면 반대로 하단선까지 올라왔다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상태 보면 딱 그 정도 자리에 보시면 예, 그 정도 자리에 상단선이 있어요. 그리고 하단선은 꺾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하단선이 쭉 올라오다가 뚝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의 범위는 제 생각에는 331.40에서 여기까지 321.33 요 정도로 봅니다. 요 정도 범위를. 그래서 이번 주 사실 시가 찍었을 때 지인 중에 고버스를 사신 분은 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솔직히. 예, 지금 이렇게 눌렀으니까 음봉이지. 하단선 그렇게 살아 있으면 매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예,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사지도 않았는데 샀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고 싶었는데 예, 안 샀어요. 주봉 하단선이 너무 세서. 그런데 이제 다시 가면 요 위치 있죠. 예, 331.38 예, 지금 등가 기준으로 예,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고버스를 사겠습니다. 이제는 상단선이잖아요. 이번 주에 저 위치는 하단선이었어요. 이번 주에 저 위치는 하단선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못한 거고, 다음 주에는 하단선이 어디냐면 가장 빠른 게 여기 있잖아요. 324.80 정도 있으니까 올라가도 예, 하단선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면 이제 매도하겠습니다. 자, 일봉은 이제 찍어 누르기 시작해요. 예, 일봉은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은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들면 억지로 들었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일봉은 이미 내리려고 차트를 그린 거예요. 이건 하락 추세를 이미 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은 사실 하락 추세랑 별로 관련이 없이 내려간 거고,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내리기 좋은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매수해가지고 위로 들어버려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수해서 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상단선을 다 들고 올라가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빼요.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 구조는 어쨌든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예, 관심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월요일날 들어 올리면 한번 331대에서 노려보겠습니다. 이건 매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차트입니다. 일봉은. 예. 그러면 지금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매수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이제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래로 내려가려고 차트는 그려졌다 라고 보여지는데 돈은 아니에요. 좀 이따 돈 보여드릴게요. 자, 선물도 예,
TO 상단선 맞고 내렸죠. 어쨌든 제가 이번 달 시작해가지고 하방 얘기 꺼낼 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는 맞고 떨어진 거예요. 거기는 맞고 떨어졌고 지금 상단선의 구조로 보면 상단선 위는 거의 다 지금 회복한 상태거든요. 다 되돌려 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제가 막 상단선에서 매도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욕먹을 상황에서는 살짝 벗어난 거예요. 지금 매수는 316 아래이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고 이제 매도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 계속 상단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매도는 하는 게 정상인데 매도를 해도 올라가니까 열받잖아요, 솔직히. 이번 달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국장보다는 미국 증시가 더 중요하고 국장에서도 사실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10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하락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차트의 모양이 그때 가보면 아세요. 왜 10월 달에 9월 달에 8월 달 고가를 넘지 못해야 되는지는 그때 가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끝났고요. 이제 눌렀고 상단선의 위치는 331.48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랑 뭐 별 차이 없죠. 저 정도 오면 이제 하방을 노려본다. 이번 주와 다르게 그 정도 올라가면 상단선이에요. 이번 주에는 거기가 하단선이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하단선이 있었기 때문에 하방을 안 본 거고요. 다음 주에 똑같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는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하방을 보겠다는 거죠. 자, 일봉. 일봉은 하락 추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봉을 보고는 매수 못하죠. 주봉을 보시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하방입니다. 그럼 이제 위에 올라갔을 때 저처럼 331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매도 전략을 고민하는 거죠. 아마 내려갈 건데 올라갈 거면 월요일에 급하게 올릴 거예요. 월요일에 급하게 올렸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빼면 딱 맞는 형태의 차트가 됩니다. 자, 어라? 막판에 다시 선물 팔았네요. 자, 개인이 2,713억 현물 샀고 외국인이 908억 팔았고 기관이 2,007억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1,505억 아니다 979억 선물을 팔았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마치 하방처럼 보여요. 하방처럼 보이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이상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물은 1조 남았습니다. 1조. 1조 남았어요. 아직 하방 아닙니다. 지금 봉만 음봉이 난 거예요. 아직 1조 원의 선물 매수가 있어요. 저거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로 한번 크게 올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걸 밑으로 빼면서 팔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올려야 되지 않나. 올렸다가 이번 주 고가를 넘어도 상관이 없고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더 좋고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넘든 넘지 않든 일단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락하기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곧버스에 대해서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위치는 곧버스에게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늘 열심히 샀다가 종가에 살짝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매도였는데 매도세가 심하지가 않은 거죠. 이거 3천억대까지 갔으면 그냥 3천억대에서 머물지 이걸 또 다 환매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 매도세가 강한 흐름은 아니다. 아쉽지만 하방을 보고 있지만 하방을 보고 있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개인이 현물을 별로 안 팔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1조 1000억 원에서 5,500억대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진짜 현물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 이거는 끝내주는 상승장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뒤에서 보면 개인은 별로 안 팔고 있는 거죠. 개인은 1조 4천억밖에 안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개인을 손절시켜야 되는데 개인의 손절 물량은 별로 없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방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반대로 하방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기에는 개인의 손절 폭이 너무 작고 아래로 빠지기에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계속 눈치를 좀 보면서 타이밍을 노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주봉의 음봉이 처음 발생했고 주봉의 음봉이 발생하면서 TO 하단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상승 추세가 죽은 거예요. 상승 추세가 죽었는데 아직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한 3개 정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죽이면 3주. 예, 순차적으로 죽이면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죠. 하나, 둘, 셋. 빠르면 2주, 늦으면 3주. 근데 지금 요 각도로 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 걸릴 거니까 8월 다음 주가 4주죠. 8월 4주, 8월 5주에 걸쳐서 일단 이제 남아있는 주봉의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죽일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하단선이 죽어간다라는 거는 월봉상 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월봉상 고가가 나왔는데 주봉의 하단선이 죽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이 됐을 때 이번 달에 고가를 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지금 머릿속에 제가 그리는 그림은 다 그런 그림이에요. 예, 지금 주봉이 올라가면은 월봉의 종가가 고가에 가까워지는데 여기서 주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단순하게 주봉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월봉의 윗꼬리가 생기면서 예,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 지금 월봉의 아랫꼬리는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면 이번 달의 저가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만 제 생각엔 이번 주에 이렇게 음봉이 날 거라는 건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하단선이 너무 강해서 솔직히 짜증났어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눌러줬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반등이 오면 어쨌든 그때는 물리든지 말든지 예, 한번 고포스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존의 고퍼스는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지금 제가 고퍼스를 사겠다고 하는 거는 예, SOXS랑 예, SQQQ를 판 돈을 지금 제가 예수구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 싶다는 거지 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퍼스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분석 자료를 올리는데 이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고퍼스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퍼스는 5,200만 원인가? 5,300만 원인가? 그 정도 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금액이 그 정도고 SQQQ를 한 500만 원어치 들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현금인데 뭐 억대로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 10억대로 들고 계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분들 거래하는데 하방 얘기 다 해놓고 저만 몰래 팔아버리면 이 결과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하고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익과 손실을 떠나서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말했던 대로 투자하는 거죠. 손실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제 능력의 한계인 거예요. 제가 이 분석 자료를 제공하지만 제 능력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제 능력이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이상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분석 잘 하시는 분, 예, 그런 분들의 분석을 참고로 하셔야지, 왜 너 때문에 고포스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딱 제 수준만큼 거래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거래는 거의 하지 않아요. 예, 설사 잘못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예, 냉정하게 더 좋은 분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